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어떤 남자들은 외모가 평범하고 딱히 돈이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이 끊임없이 꼬이는 걸까요? 반면에 정말 괜찮은 스펙에 매력까지 갖춘 남자들은 오히려 여자를 쫓아다니느라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유독 한 녀석에게만 여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여자들은 그의 농담에 까르르 웃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반면 저는 나름대로 준비해간 유머도 던져보고 세심하게 챙겨주려고 노력했는데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난 저 녀석보다 키도 크고 직업도 안정적인데 왜 나는 항상 여자를 쫓아다니는 입장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 이 질문은 몇 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으면서 저는 드디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를 들고 헤매다가 마침내 진짜 보물 지도를 손에 넣은 것 같은 순간이었죠. 여자를 매료시키는 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모, 통장 잔고 혹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달콤한 말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매력적인 남자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감정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을 넘어선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심리적인 통찰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애 고수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며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심리 기술들. 이 기술들은 단순한 첫인상을 남기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문득문득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 남자 대체 뭐지? 라는 궁금증을 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감정이야말로 매력이라는 지도를 그리는 진짜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왜 그녀가 내 연락을 기다리지 않을까? 왜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데이트 이후에 그녀가 갑자기 식어버렸을까? 혹은 왜 그녀는 나보다 훨씬 조건이 별로인 남자에게 끌렸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다가가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매력의 문 앞에서 서성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그토록 잘못된 길을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선 탐험가입니다. 당신 손에는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가 들려 있죠. 당신은 지도에 표시된 모든 길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습니다. 마침내 X 표시가 된 지점에 도착해서 온 힘을 다해 땅을 파기 시작하죠. 하지만 파고 또 파봐도 나오는 건 차가운 흙과 돌멩이뿐입니다. 이때 당신은 내가 노력을 덜했나? 라고 자책하겠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들고 있던 그 지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지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연애에서도 수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잘못된 지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지도의 이름은 바로 이성의 지도입니다. 이 이성의 지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라. 모든 말에 동의해 주어라. 비싼 선물을 사주면 감동할 것이다. 문자 메시지는 1분 안에 답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그녀도 나를 좋아해 주겠지라는 합리적인 계산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여성은 이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엑셀 시트에 당신의 장단점을 꼼꼼히 적어놓고 점수를 매겨서 사랑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요. 매력은 그런 논리적인 분석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력은 전적으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통제할 수 없으며 온전히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이끌림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그 평범한 친구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키도 크지 않고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던 그 남자가 어떻게 그토록 매력적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이성의 지도가 아니라 감정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안정감과 편안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 호기심, 예측할 수 없는 짜릿함, 그리고 때로는 살짝의 불안함 같은 다채로운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이야말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다리를 돌멩이나 나무로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 매력적인 남자들은 강철로 된 현수교를 아주 능숙하게 놓아버리죠. 이 감정의 지도를 읽는 방법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한밤중에 잠 못 이루며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고 떠올리는 단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남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착한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최선을 다해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약속 시간에는 절대 늦지 않고 그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죠.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남자야말로 모든 여성이 꿈꾸는 이상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친구 영역에 머물거나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금방 그 관계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지금,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는 끊임없이 남자들의 메시지가 날아오고 어딜 가든 몇몇 남자들은 계속해서 칭찬과 구애를 보내죠. 이건 마치 거대한 매력의 뷔페와 같습니다. 온갖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굳이 심심하고 예측 가능한 흰쌀밥에만 손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착하기만 한 것은 더 이상 특별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일 뿐 게임에서 이기게 해주는 필살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24시간 내내 연락이 가능하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칼같이 답장하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응,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라고 동의하는 남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의 한결같음에 고마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아니요. 그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말이죠. 편리하긴 하지만 그 누구도 자판기를 향해 설렘이나 애틋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매력은 예측 가능성 속에서는 절대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을 벗어나는 의외성 속에서 폭발적으로 피어오르죠. 만약 당신이 그녀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단순한 안정감 이상의 것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호기심, 흥미,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신이 나쁜 남자가 되거나 일부러 상처를 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의 세상에서만 맴도는 위성이 아니라 자신만의 궤도를 도는 독립적인 행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이 있고 당신의 목표가 있으며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당신을 궁금해하고 당신의 시간을 얻고 싶어 안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그녀가 토라지거나 사소한 일로 당신을 떠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순간 당황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전전긍긍하거나 심지어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굴지? 라며 속으로 분노를 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걸 그녀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 관계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신을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무의식이 던지는 아주 깊고 본능적인 질문에 가깝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감정은 때때로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배를 이끄는 선장입니다. 그녀가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일으킬 때 그녀의 잠재의식은 필사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이 폭풍우 속에서 침착하게 배의 키를 잡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가? 아니면 저 작은 파도에도 겁을 먹고 허둥대다가 나와 함께 이 배를 침몰시킬 사람인가? 이건 그녀가 까다롭거나 악의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생존과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깊은 본능이 그녀에게 당신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폭풍우 앞에서 함께 허우적거립니다. 그녀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냐며 논리로 맞서 싸우려 하고 그녀가 불안해하면 불안해하지 마라며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죠. 한마디로 그녀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을 가진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풍우 자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태연하게 배의 키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단단한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당신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남자로 보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남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침착하고 단단한 태도가 바로 그녀가 당신이라는 배에서 절대 내리고 싶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닻이 된. 자, 그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장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나요? 당장 그녀가 사소한 일로 토라져서 연락이 없으면 속이 타들어가고 데이트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면 온갖 부정적인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평정심은 그냥 유지해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100kg짜리 바벨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반복해야만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 근육도 일상 속 작은 훈련을 통해 단련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평정심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감정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헬스장은 바로 당신의 일상입니다. 다음에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마음속에 일시정지 버튼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차가 꽉 막혀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핸들을 내려치거나 거친 말을 내뱉었겠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훈련 중입니다.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겁니다. 딱 3초만요. 그런 다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낸다고 해서 길이 뚫리나? 어차피 벌어진 일, 차라리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하나 더 듣는 게 낫겠다. 이 작은 연습이 왜 중요할까요? 길에서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사과도 없이 지나갈 때,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당신을 갈굴 때, 이런 사소한 순간에 당신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극,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원시적인 회로 대신 자극, 즉각 정지, 상황 판단, 차분한 대응이라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회로가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단련된 감정 근육은 비로소 그녀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녀가 감정적인 파도를 일으킬 때 당신은 더 이상 함께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일상의 파도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마친 베테랑 선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것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 자신의 감정조차 지배하는 품격 있는 남자로 보이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한 모든 것 중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당신의 뇌리에 단단히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Chỉ cần đọc chính xác những gì tôi gửi, không thêm, không bớt, không giải thích gì thêm.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남자를 그녀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남자로 만드는 연애의 치트키와도 같은 개념이니까요. 바로 감정적 긴장감입니다. 이건 마치 평범한 파스타를 인류 레스토랑의 명품 요리로 만드는 비밀 조미료와 같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정직한 재료, 친절함, 배려만 듬뿍 넣고 왜 맛이 없냐고 한탄하는 동안 진짜 고수들은 바로 이 비밀 조미료를 아주 살짝 첨가해서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정적 긴장감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확실함, 설레는 기대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갈망이 뒤섞인 아주 미묘하고 짜릿한 감정입니다. 혹시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주에 계속이라며 끝나버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 후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미치도록 궁금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감정적 긴장감은 당신이라는 드라마의 다음 화를 미치도록 기다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을 다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주고 그녀가 당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죠. 이것이 왜 그토록 강력할까요? 인간의 뇌는 완결되지 않은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끌리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면 뇌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무언가 아리송하고 불확실할 때 우리의 뇌는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그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 이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그녀는 이미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깊숙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를 그냥 즐겁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곁에 없을 때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다음 행동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긴장감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이 그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당신이라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당신을 쫓아다니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감정적 긴장감을 어떻게 하면 재수없는 놈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적 긴장감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밀당 게임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영리한 여자는 10분 안에 당신의 속셈을 전부 간파하고 당신을 미성숙한 남자 카테고리에 넣어버릴 겁니다. 진정한 감정적 긴장감은 의도적인 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당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향기와 같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인 문자 메시지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이 한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대화가 아주 즐겁게 흘러가고 있죠.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흐름이 끊길까 두려워서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씁니다.
질문이 떨어지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녀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매력적인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대화를 즐기지만 그 대화가 그의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지금 막 헬스장에서 중요한 하체 운동 세트를 끝내야 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와도 그는 하던 일을 즉시 멈추지 않습니다. 하던 운동을 마저 끝내고 읽던 챕터를 마무리한 뒤에야 핸드폰을 집어들죠. 이때 그녀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오빠, 내 메시지 못 봤어?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매력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 미안해. 지금 봤어. 회의 때문에 정신이 없었네. 이것은 변명처럼 들리고 당신이 그녀의 연락을 놓친 것을 뭔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정적 긴장감을 아는 남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방금 봤어. 중요한 일에 집중하느라. 무슨 일 있어? 이 간단한 대답 속에는 엄청난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사과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그녀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따뜻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죠. 이 짧은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이 남자는 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신만의 세상이 단단하게 있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존중과 호기심이 생겨나고 그녀는 당신의 그 단단한 세상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진짜 감정적 긴장감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무엇이 한 여성을 당신에게 그야말로 중독되게 만들까요? 그건 당신이 하는 멋진 말 한마디도 아니고 당신이 사주는 비싼 선물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를 당신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당신이 그녀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여성은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은 중독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긍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즉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워줄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 짜릿하고 행복한 경험을 오직 당신하고만 연결하게 될 겁니다. 기쁨, 폭발적인 설렘, 미치도록 궁금한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애타는 긴장감까지. 이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그녀의 뇌리에 박혀 당신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는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순간의 기억을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선명하게 저장합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로 붙여넣은 것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몇 년 전에 봤던 슬픈 영화의 한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가물가물한 걸까요? 왜 우리는 좋아하는 노래를 수백 번 반복해서 듣고 어릴 적 즐겨 찾던 장소에 다시 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잊을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우리의 뇌는 그 황홀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도 영악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친절하고 모든 것에 동의하며 지독할 정도로 예측 가능한 남자라면 그녀는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 안전함은 곧 지루함이라는 감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만약 당신이 그녀의 깊은 감정을 건드릴 줄 아는 남자라면 당신은 더 이상 그냥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은 하나의 경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당신에게 중독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매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녀의 감정을 흔드는 긍정적인 롤러코스터의 운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감정의 롤러코스터
그 운전대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웃게 만들고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생동감 있게 들려주는 것, 계획에 없던 산책길에서 발견한 멋진 노을을 함께 보는 것, 혹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칭찬에도 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칭찬은 너무 뻔하고 영혼이 없어요. 너 정말 예쁘다 같은 칭찬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라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마치 자동응답기 같죠. 그 대신 그녀만이 가진 특별함을 포착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따라 유독 분위기가 있네.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볼 것 같아. 이 한마디는 단순히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말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냥 예쁜 여자가 아니라 분위기를 압도하는 매력적인 여자가 된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설렘입니다. 그녀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계획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비싼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늘 가던 저녁 식사나 영화 관람에서 벗어나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작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를 데리러 가면서 이렇게 툭 던지는 거죠. 오늘 밤 널 위한 작은 선물이 하나 있어.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이미 뛰기 시작할 겁니다. 선물이 뭘까? 뭘 준비했지? 이 기대감과 설렘이 몇 시간 동안 그녀를 지배하게 되고 실제 그 경험이 시작되었을 때 그 감정은 폭발하게 되죠. 그 선물이 길 가다 산 작은 꽃 한 송이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느낀 설렘은 오롯이 당신과 연결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이 기쁨과 설렘을 호기심과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그녀에게 약간의 질문을 던져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타임머신 타러 갈 거야 라고 말한 뒤 그녀가 그게 뭔데? 라고 물어도 바로 답해주지 마세요. 힌트는 1980년대 팝송? 이런 식으로 그녀가 추측하게 만들고 기대감을 쌓게 하세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 찰 것이고 마침내 당신이 그 비밀을 밝혔을 때 그녀는 마치 특별한 모험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감정들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게만 해주려고 했으면 당신은 광대가 되고 너무 설레게만 하려고 이벤트를 남발하면 금방 지치게 되죠. 적당한 기쁨과 설렘을 주면서도 때로는 살짝 거리를 두어 당신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 이 완급 조절을 잘 활용할 때 당신은 그녀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 평생 잊지 못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남자들이 오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밀당입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또 그 피곤한 연애 게임인가? 난 그런 거 체질에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밀당이 상대를 조종하고 일부러 애태우며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면 그건 매력이 아니라 아주 유치한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연애 고수들이 구사하는 진짜 밀당은 그런 저급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심리적 동력에 가깝습니다. 마치 탱고 춤과 같죠. 열정적으로 서로를 끌어당겼다가도 다음 스텝을 위해 우아하게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그 아슬아슬한 리듬. 바로 그 리듬이 탱고를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춤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리듬을 타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죠. 한쪽은 너무 과하게 다가가기만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칭찬을 퍼붓고 그녀의 모든 것에 맞추려고 하죠. 그 결과 그녀는 숨이 막히고 관계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다른 한쪽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합니다. 괜히 멋있는 척, 관심 없는 척하며 거리를 두죠.
그 결과 그녀는 이 남자는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이 두 가지 힘의 균형 속에서 폭발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어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느끼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만의 기준과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녀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 푸시. 이 미묘한 줄다리기는 그녀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여유가 있지? 우리 관계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는 이미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당신을 더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창 즐겁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화가 지루해지기 전에 가장 즐거울 때 대화의 정점에서 당신이 먼저 대화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야기 정말 재미있다. 아쉽지만 나 지금 중요한 일 시작해야 해서 이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 이것은 그녀와의 대화가 즐거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끌기인 동시에 당신의 삶에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련된 밀기입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다음 만남을 미치도록 기다리게 될 겁니다. 데이트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예쁘다, 예쁘다 라고 칭찬만 하기보다는 그녀의 귀여운 허점 같은 것을 발견하고 살짝 놀려보세요. 와,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로 길치구나? 귀여운데? 이런 식의 장난스러운 도전과 따뜻한 애정이 적절히 섞일 때 그녀는 당신에게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첫 만남에 자기 인생사를 A부터 Z까지? 심지어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 이름까지 전부 털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한 게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마치 내용물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상자와 같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 같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매력을 숨기고 있을지 계속해서 궁금해지죠. 그 포장지를 조금씩 풀어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미스터리가 가진 힘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완성의 이야기에 끌립니다. 결말이 나지 않은 영화,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소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것처럼요. 우리의 뇌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의 답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도 이 미스터리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매력을 발휘합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당신이라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시간과 감정을 투자한 대상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스터리가 매력적으로 작용하려면 당신이 비밀스럽고 음침한 사람이 되거나 일부러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진짜 매력적인 미스터리는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그녀가 당신을 조금씩 발견해 나갈 여지를 남겨둘 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즉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녀가 당신이라는 흥미진진한 책의 다음 챕터를 스스로 넘겨보고 싶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을수록 그녀는 당신의 더 깊은 곳까지 탐험하고 싶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5개년 계획을 줄줄이 브리핑하는 대신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해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계획들이 좀 있어. 하지만 지금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잖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이 간단한 대답은 그녀에게 당신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남자라는 인상을 주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폭발시킵니다.
또는 데이트 중에 당신의 모든 생각을 쉴 없이 말하기보다는 때로는 자연스러운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많은 남자들이 침묵을 두려워하지만 그 짧은 정적의 순간이야말로 그녀의 기대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 남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가득 차게 될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미스터리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보물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빛나는 부분을 하나씩 드러내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때 그녀는 단순히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깊이 탐구하고 싶어 안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남성성의 가장 깊고 강력한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남자는 감정적이면 안 돼, 약해 보이니까 라며 귀를 닫아버리죠. 하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약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근육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건 연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남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그녀의 모든 감정에 무조건 동의하고 그녀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남자와 온도 조절기 같은 남자. 온도계 같은 남자는 주변의 감정 온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녀가 행복하면 덩달아 기뻐하지만 그녀가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면 그 감정에 그대로 전염되어 함께 불안해하고 같이 화를 내죠. 그는 그녀의 감정에 반응할 뿐 그 감정을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기 같은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방 안의 온도를 스스로 설정합니다. 바깥 날씨가 춥든 덥든 그는 자신이 설정한 최적의 온도를 묵묵히 유지하죠.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단단하고 안정적인 온도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중심점, 즉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며 당신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온도계 남자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당장 그 동료한테 가서 따져. 이건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논리로 접근하는 최악의 수입니다. 둘째, 같이 흥분합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화가 나네. 이건 그녀를 더 감정적으로 만들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기, 즉 공감하는 리더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일단 조용히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녀의 감정을 먼저 읽어줍니다.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이네. 이 한마디가 바로 마법의 문장입니다. 이 말은 그녀에게 내 편이 있구나라는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안전한 항구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와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적 긴장감, 미스터리, 밀당의 심리학까지. 이것들은 분명히 강력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나무의 가지나 잎과 같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화려해도 그 나무에 뿌리가 썩어 있다면 결국 그 나무는 시들어 죽고 말겠죠.
이제 우리는 연애와 매력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뿌리가 단단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가치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만약 당신의 대답이 그녀가 내 메시지에 얼마나 빨리 답장하는지, 그녀가 나를 얼마나 자주 만나주는지,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애정 표현을 하는지 같은 것이라면 당신은 아주 위험하고 불안정한 기반 위에 당신의 자존감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바닥 위에 당신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손바닥을 뒤집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이 세상 모든 매력 없는 행동들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타인, 특히 여성의 인정과 허락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가치 구걸의 자세입니다. 그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고 그녀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그녀가 싫어할까봐 당신의 진짜 의견을 숨기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은 제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줘 라고 외치는 무언의 비명과 같습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이런 가치 구걸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여성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남자를 존경하거나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치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오직 당신의 내부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설정한 목표,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스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을 당신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을 우선시한다면 퇴근 후에 피곤해도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겠지아니, 당신이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충실히 살아낼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 자신감 있고 명확한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릴 수 없는 자신감의 진짜 원천입니다. 자, 내 가치는 내 안에서 온다. 이 말 머리로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솔직히 좀 막막하지 않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내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추상적인 개념을 당신의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어드릴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녀가 나타나주기를 기다리는 텅 빈 대합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왕으로서 직접 설계하고 벽돌을 쌓아 올리고 가꾸어 나가야 할 당신만의 왕국입니다. 당신의 일과 목표는 그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왕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당신의 건강과 육체는 그 어떤 적도 막아낼 수 있는 단단한 성벽이고요. 스스로를 아끼고 단련하는 모습은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즐기는 취미와 열정은 그 왕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당신이 일 이외에 무엇에 빠져들고 무엇에 웃음 짓는지를 보여주며 당신을 더 입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당신과 함께 이 왕국을 지켜나갈 든든한 동맹군입니다.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여성, 즉 여왕이 될 만한 여성은 어떤 남자를 원할까요? 폐허가 된 성터에 앉아 제발 와서 이 나라를 재건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남자를 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눈부시게 번성하고 있는 왕국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있는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왕국을 건설해주는 구원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위대한 왕과 함께 그 멋진 왕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겁니다. 두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남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소셜미디어만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언젠가 백마탄 공주님에 나타나 자신을 이 시궁창에서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죠. 그의 왕국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입니다. 반면 두 번째 남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땀을 흘려 운동을 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왕좌를 더욱 견고히 만들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건전한 취미를 즐깁니다. 동맹군과 정원을 가꿉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두 번째 남자에게 끌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말로서가 아니라 매일의 행동으로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가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억지로 쥐어짜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왕처럼 존중하고 당신의 시간을 왕국의 가장 소중한 자원처럼 사용할 때 그녀는 단순히 당신에게 끌리는 것을 넘어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라는 성을 정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 그녀가 스스로 찾아오고 싶어 안달이 날 만큼 멋진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십시오.